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는 신동길입니다. 주로 제가 뜨거운 성원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오면 항상 더운데 오늘 여러분들 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네이버 앱 아시죠? 혹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쪽에 네이버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앱스토어 앱,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윙스푼 이런 웹툰까지, 그러고 보니까 다양한 앱을 거쳐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메인으로 네이버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웹뷰이고, 결국 이제 순수하게 그러니까 앱으로만 짜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웹뷰를 많이 쓰고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웹뷰에 대해서 이슈 위주로,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앱이 아니라 웹 쪽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웹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앱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가 만든 앱에서는 잘 안 되더라. 근데 똑같이 웹뷰 쓴 거 아니냐? 똑같이 웹뷰 쓴 거 맞습니다. 근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다른 기능을 뭔가 ON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들이 뭔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서 안 보여주고 숨겨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시다 보면 결국 대부분은 이제 만나게 되는 일들이라서 일단 여기서 가능한 한 많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앞부분에서 이제 웹뷰가 어떻게 그러니까 앱 관점에서 어떻게 초기화하고 사용하는지 쪽,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호출되고 있는지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사례별로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웹뷰 디버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이전 세션에서 크롬 기반으로 디버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쪽 부분은 생략하고 코드에서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7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키캣으로 구글이 이제 코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웹킷의 코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존에 이제 쓰던 웹킷 기반의 코어는 버리고, 웹킷 기반의 코어는 버리고 이제 블링크라고 크로미움 기반으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걸 버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됐던 기능이 안 되거나, 또는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앱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키캣 버전 4.4.2 버전에서만 죽어요. 또는 4.4.2 버전에서는 하얗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게 그 다음에 그럼 4.4.3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냐, 또는 안드로이드 L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워커라운드들을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건 죽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한 가지 얻어가시면 이 세미나를 들은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저게 라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웹 앱을 잡으러 오신 분들인데요. 전지현이 어마무시한데 그러죠. 제가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웹 컴포넌트 단순하게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문제 또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서 어마무시하다고 말하는 게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웹뷰를 오늘 한번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만든 두 개 이제 앱인데요. 왼쪽 게 네이버 앱이고요. 저게 네이버 웹사이트와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이버 모바일 웹하고 모양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오른쪽 건 이제 앱스토어라고 네이버의 이제 앱스토어 앱입니다. 근데 저기 제가 빨간 줄을 쳐드린 부분, 저기가 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밑에 이제 컨텐츠는 다 웹뷰로 표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코레일을 예약을 KTX를 해서 이제 코레일 앱을 써서 표를 보여주고 이랬는데, 그 코레일 앱 자체도 코레일에 표 보여주는 부분들은 예약하고 다 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앱의 탈을 쓴 웹 프로그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네이티브 코드로만 짠 웹을 사용하지 않는 앱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기조차도, 그러니까 문서 편집기조차도 사실 웹에 있는 걸 열어서 클라우드로 그 연동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에서 이제 앱을 개발하고 싶다, 네트워크를 쓰는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웹뷰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이 이슈들을 다 만나시게 될 거고요. 길을 알면 좀 쉽잖아요. 한번 다른 가본 사람이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죠. 이게 다른 부서나 저희들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 앱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저한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온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실컷 동영상 앱을 개발해 놓고서 풀스크린이 안 된대요. 웹을 로드를 하면. 그러니까 그 동영상 리스트가 웹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누르면 바로 보여주는데 동영상은 나오는데 풀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상단에, 웹 상단에 타이틀바를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앱으로 된 타이틀바를 집어넣어 놓고 같이 스크롤, 웹하고 같이 스크롤이 되고 싶대요. 사실 네이버 앱이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API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로그인 쿠키가 세팅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이버 앱에서는 그 웹페이지를 열어서 그 블로그 페이지를, 이건 블로그 쪽에서 전에 문의가 온 건데, 파일 첨부부터는 누르면 파일 첨부 다이얼로그가 뜨고 첨부가 된대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앱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가정이 사실은 많이 숨어 있어요. 일단 그냥 컴포넌트를 쓰면 다 될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웹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웹뷰를 만들어서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웹만 딱 로딩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하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앱 개발자는 웹에서 설정하는 디테일한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웹을 만드시는 분은 그 컨텐츠를 쌀 앱이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앱 개발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웹 개발자한테도 중요해요. 내가 실컷 만들어 놨더니 안 된대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왜 안 되는지 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결국 그 원인이 사실은 웹뷰에 그러니까 웹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쭉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제 뭐가 되고 또는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부터는 이제 코드라서 굉장히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인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웹을 컨텐츠로 보여주고 이제 앱으로 쌓여져 있는 하이브리드 앱의 구조를 그려놨는데, 사실 뭐 그 큰 그림으로 그려서 대단히 뭐 별게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모듈들이죠. 로그인, 다운로드, 그 다음에 뭐 푸시, 그 다음에 인앱 결제 모듈, 뭐 이런 모듈들, 그 다음에 그 XML이나 JSON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뭐 보여줄 거, 그 다음에 설정 정보, 뭐, 그 다음에 내가 뭐 메일이 몇 개 있다 또는 알림이 몇 개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쪽,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뷰로 구성된 라이브러리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UI입니다. 실제로 그 비율로, 그러니까 코드의 양을 가지고 비율로 따져보면 이게 한 70%, 그러니까 이
그 UI를 구성하는데 7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코어 쪽 라이브러리 짜는데, 그러니까 뭐 내 로그인 정보를 가져올래, 내 개인 프로필 정보를 가져올래, 그걸 그러니까 앱으로 보여줄래 하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한 10% 정도, 10% 정도가 되고, 웹뷰 라이브러리가 뭐 5%, 그 다음에 이것도 10%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 되니까 이게 한 60%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UI를 짜는 리소스들, 그러니까 앱으로 짠 리소스 UI 코드가 제일 많고요. 웹뷰 라이브러리는 사실 라이브러리로 딱 들어가고 그걸 그냥 로드 해버리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코드에서 차지하는 그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나 유저 액션을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결국 다른 부분들은 다 풀렸는데 웹뷰에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을 짜려면 웹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그 웹 개발자한테도 욕먹고 기획자한테도 욕먹고 사장님한테도 욕먹어요. 그래서 그걸 욕 안 먹으시려면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안 돼요는 사실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라고 항상 질문이 반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또는 구글이 어떤 걸 지원해주지 않아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웹뷰를 때려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웹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웹뷰 라이브러리에서 그 기본적으로 쓰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저기 아래쪽에 있는 웹코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그 뭐 HTTP로 웹 사이트를 긁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파싱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질 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웹뷰의 코어는 다 C로 짜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앱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앱 개발자한테 보여지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사실은 웹뷰예요. 그리고 이 웹뷰를 그냥 선언해서 쓰면 잘 동작할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걸 선언하면 페이지는 로딩돼요. 근데 다른 기능들이 하나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기능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웹뷰 클라이언트랑 웹 크롬 클라이언트죠. 이름도 굉장히 구글스럽게 지어놨죠. 웹 크롬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니까 웹뷰는 주로 이제 그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고, 웹뷰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들어있는 함수들이 어떤 걸 해주냐 하면, 그 웹뷰가 이제 커넥션을 뭐 m.naver.com을 로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 로드 시작하려고 이제 리퀘스트를 요청했어. 그리고 페이지 로드를 시작했어. 또는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오려고 해. 너 중간에 멈출 거니? 또는 웹 페이지를 가지고 오다가 에러가 났어. 뭐 이런 식의 그 웹페이지 로딩을 하면서 생기는 그 콜백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콜백을 잘 이용하면은 뭐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사이트가 로드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링크 처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 로딩,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토콜하고 관련된 로딩 절차가 주로 들어있는 것이 웹뷰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웹 크롬 클라이언트 쪽은 이건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그 페이지 내에서 일어나는 액션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뭐 파일을 첨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함수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 생각 없이 그냥 난 단순한 웹을 로딩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세팅들을 다 해놓고서 이 두 개의 클라이언트의 그 함수를 하나도 안 써요. 오버라이드 해서 쓰지도 않고 그냥 웹뷰만 쓰겠다고 하고 동작을 시켜봐요. 그럼 실제로 동작할 것 같죠?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안 해요. 이 웹크롬 클라이언트를 이용해갖고 넣지 않으면 그 웹페이지 내에 자바스크립트들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웹뷰의 설정에는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드라고 내가 분명히 선언해줬지만, 그게 동작하려면 이런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애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금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들 문서에도 없고 잘 몰라요. 동작 안 하면 그 개발자가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남들 하는 대로 해보다 보면 아 이걸 넣으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웹뷰는. 요거는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그 객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다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웹뷰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제 스냅샷을 뜬 건데요. 보시면 이제 사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레이아웃에 웹뷰가 박혀 있고 웹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크롬 클라이언트, 뭐 그다음에 그 웹뷰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다운로드 리슨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로드 URL은 그냥 바로 웹뷰 화면에 이제 그 초록색의 네이버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코드는 너무 단순하게 돼 있죠. 설정을 뒤에서 어떻게 해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웹뷰 설정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설정이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시면 잘 동작해요. 쉽죠? 참 쉽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 잘하니까 매뉴얼 읽어보고서 하겠다 또는 뭐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겠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욕먹어요. 너 이번 주까지 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냐 뭐 욕먹거나 뭐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욕을 먹게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석에 해당하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화면의 줌이나 풀스크린이나 그러니까 PC 페이지가 로드가 되면 일부가 로딩이 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꽉 차서 리사이즈 돼서 로딩 되게 하고 핀치 줌이 먹게 하고 줌 컨트롤이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처음에 이걸 설정을 안 해놓고 했다가 이제 PC 페이지가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안 보여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자바스크립트 설정,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블드를 해야지 페이지들이 보통 정상적으로 뜬다. 자바스크립트 안 쓰는 사실 웹페이지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웹에서 이제 웹 개발자가 이제 그 내 위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그 웹페이지 안에다가 위치 정보를 쓰겠다고 이제 그 HTML5에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객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객체를 쓰게 되면 바로 이제 아까 웹 크롬 클라이언트 쪽에 그 자바스크립트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정보 콜백이 오게 돼 있어요. 위치 정보 쓰겠다라는. 근데 거기서 허용을 안 해줘 버리면 웹에서는 백날 위치 정보를 읽어봤자 여기서 허용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웹 개발자는 모르죠. 왜냐면 여기서 허용 안 해놨지만 자기는 계속 호출하는데 값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웹 개발자가 이걸 안 해놨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위치 정보 같은 것만 쓰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디폴트가 true가 아니에요. true가 아니고 대부분은 false로 돼 있어서 디폴트로 쓰겠다고 선언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돼 있는 거는 웹뷰에서 그러니까 그 플래시예요. 결국에는 플러그인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플래시예요. 그래서 그 플래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주니버라고 그 우리 조카들이 사랑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데는 플래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건 신데렐라예요. 제 조카가 신데렐라를 한 100번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플래시로 돼 있어서 주니버 앱 쪽에서 플래시가 안 된다라는 그 요청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그인 스테이트를 그냥 오늘 시켜주시면 플래시가 동작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근데 플래시 지원은 4.44.2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플래시를 지원하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창을 띄워서 이제 웹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이걸 true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브라우저를 만들 때는 이걸 true를 쓰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때는 새창을 띄우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false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그러니까 웹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웹 HTML에서 사용하는 웹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웹 캐시, 그 다음에 돔 스토리지. 그러니까 돔 스토리지는 키밸류로 이제 그 값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쿠키하고는 달라요. 쿠키는 지워져도 얘는 안 지워져요. 그리고 뭐 그 HTML5에서 이제 오픈 테이블 하고 뭐 쿼리 날리고 이런 DB를 생성해 주고 싶을 때 그런 걸 쓸 때, 그 다음에 그 페이지나 뭐 CSS 같은 거 캐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요런 설정들을 해줘야 되고, 쿼터들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경로들도 잡아줘야만 동작을 해요. 이것도. 이걸 만약에 설정 안 해줬는데 또 우리 친절한 웹 개발자가 자기는 다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기만 하면 된대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끝났대요. 근데 그 우리 앱 안에서 이제 딱 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도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들은 그 앱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정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쿼터를 예를 들면 1224 곱하기 8은 8메가잖아요. 8메가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짓도 안 해놓으면 또 에러가 나요. 쿼터 모자란다고. 그러면 아까 그 크롬 클라이언트 쪽에 여기에 대한 콜백이 있어요. 익시드 쿼터라는 그런 이제 콜백 함수에서 뭐 2배로 늘려준다든가 그런 작업들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단순한데 뭐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웹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아직 안 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에게 진짜 힘을 주는 컴포넌트이기도 해요. 맨 마지막에 거, 이것도 다른 쪽, 그, 웹개발 쪽에서 또 한번 이게 그 리퀘스트가 온 부분인데요. 딱 그 480, 800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480, 800 사이즈로 웹을 딱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 띄워보면 꽉 찬대요. 그리고 네이버 앱에서도 꽉 찬대요. 근데 자기들 그 브라우저 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에서 딱 띄우면 스크롤바가 생긴대요, 좌우에. 그때면 미치겠대요. 이게 설명 어디 찾아봐도 안 나와 있고 왜 다르냐고.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스크롤바, 그러니까 웹뷰를 그냥 생성하면 좌우의 스크롤바 영역을 미리 잡아놔요. 스크롤바가 생길 영역에 대해서 그만큼 픽셀을 좌쪽하고 아래쪽에 잡아놓으니까 480, 800으로 만들면 스크롤바 영역만큼 그 영역을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좌우 스크롤바가 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스크롤바를 오버레이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스텀으로 스크롤바를 넣지 않는 이상은 오버레이를 쓰는 게 보통 맞아요. 왜냐하면 웹 개발자들은 화면에 꽉 차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설정들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웹 크롬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아까 그 웹앱을 만들었을 때 쿼터가 내가 잡아놓은 쿼터가 초과될 때 이제 얼만큼을 더 잡아줬거든요. 이건 되게 심플하게 심플이즈 뷰티풀이라고 그냥 메모리, 그러니까 스토리지 있든 말든 그냥 2배씩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건 아시겠죠? 개발하시는 분들. 왜냐면 디스크가 모자라면 뻗어버리겠죠, 단말기가. 그 실제로 웹뷰에서, 그러니까 그 웹 브라우저, 스톡 브라우저,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디스크가 얼마 남아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쿼터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이제 1메가씩 늘려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배로 그냥 늘려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웹 앱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말기, 저사양 단말들에서 잘 돌아가려면 이걸 얼마나 잘 컨트롤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저사양 단말이 단말에서 잘 돌고 안 돌고가 결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요런 익셉션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웹에서 나는 익셉션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HTML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옵션을 온 시켜놓지 않으면 웹에서 저런 이제 스크립트 에러가 나버려요. 근데 웹 개발자는 모르죠. 이게 왜 나는지. 익셉션만 계속 나는 거죠. 예, 이 그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 문서를 아무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떻게 캡처해서 쓰려고 없어서 제가 만든 그림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웹뷰, 웹크롬 클라이언트, 웹뷰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리스너까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웹뷰에다가 로드 UR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페이지를 보고자 할 때
호출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저런 함수들이 이제 호출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should intercept request 같은 거는 이제 웹뷰가 뭐 그림 같은 걸 요청할 때, 그러니까 내가 m.naver.com을 로드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되게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다음 또는 CSS 같은 걸 이제 그 로드할 때마다 저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그림을 바꾸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책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책 보여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앱 안에 같이 바인딩하고 웹으로 일단 그 프레임을 로딩하고 컨텐츠를 뭐 그 DRM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 앱 안에서 컨텐츠를 다른 경로로 다운받아서 보여주고 이러려면 이 should intercept request라는 이 함수를 잘 조작을 해야 돼요. 이 함수에서 이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파일에서 로드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웹앱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함수가 되게 컨트롤이 결국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리소스를 로드를 하게 되면 이 온로드 리소스라는 게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로드가 다 돼서 이제 히스토리에 쌓이면 이 업데이트 히스토리라는 게 호출되고, 성공하면 페이지 피니시드가 호출되고, 아니면 온에러 리시브드가 이제 리시브드 에러가 호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고, 요건 이제 그냥 로드 URL에서 페이지를 하나 로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 페이지가 로드가 돼서 이제 링크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should override loading URL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돼요. 그리고 이제 위하고 같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반복되게 돼요. 근데 클릭 링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태그로 그냥 HTML에 A 태그로 묶여 있는 클릭 링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onCreate 윈도우는 그 윈도우 그다음에 오픈을 해서 이제 차일드 윈도우를 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링크에다 그걸 걸어 놓으면 이 크롬 클라이언트 쪽에 onCreate 윈도우가 호출돼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그러니까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픈 파일 추저라는 이게 호출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동영상이 웹페이지 안에 박혀 있는데 그걸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려고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르면 온쇼 커스텀 뷰라는 이 함수가 호출돼요. 이 함수들이 따로따로 정의되어 있다는 따로따로 정의되어 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이게 제가 굶지 말라고 여기서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동작을. 그러니까 눌렀다라는 액션만 넘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글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안 해놨어요. 그건 개발자들이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구현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파일 첨부 누르면 이제 파일 다이얼로그 떠서 거기서 이제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이게 나오게끔 해서 누르면 그냥 첨부되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비디오는 그냥 풀스크린으로 뜨게끔 해주면 되는 게 정석인데, 어쨌든 그 정석은 존재하지만 구글은 구현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 안에다가 이제 책 뷰어를 만들었는데 웹앱으로,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적당히 보여주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동영상이 끼어 있는 거죠. 저자 소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이게 풀스크린으로 떠야 되는데 또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저 온쇼 커스텀 비디오 뷰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션을 정의해 놓지 않으면. 액션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인텐트로 액션 뷰 하고, 그 다음에 URL 하고, 동영상이니까 비디오 엠팩이라는 마인 타입을 딱 주고서 그냥 인보크를 시키면 바로 동영상 플레이어가 깔려있으면 떠버려요. 근데도 어쨌든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해놨다. 그래서 나는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저 밥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플하고 구글의 정책적인 그 차이인데요. 구글은 오픈소스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걸 그러니까 다 구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애플은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하나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는 방식대로만 써야 돼요. 그거 이외의 방식은 허용을 안 해요. 근데 저같이 자유로운 영혼은 애플의 방식은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열심히 구현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나 그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구현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웹 기반의 어쨌든 앱을 만드시려면 웹뷰를 2개 이상 쓸 거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웹을 쓰는 화면이 2개 이상 존재하면 라이브러리를 일단 만드셔야 돼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안 그러면 A 개발자가 해놓은 설정하고 B 개발자가 해놓은 설정이 달랐고 서로 내가 맞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짜야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인센티브 받죠. 그러니까 빨리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웹뷰를 전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풀스크린 비디오 파일 전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라이브러리로 그냥 기능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래그먼트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를 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코드를 열어보면 뭐 코드 안에는 별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설정해주고 저거 설정해주고 뭐 그다음에 그 온 리즘 온 포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는 이런 이제 것들, 뭐 그다음에 버전별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설정하고 관련돼 있는 사례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비디오 첨부부터 시작해서 웹앱 관련해서 이제 인터페이싱 하는 사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앱들한테, 앱 개발자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에 따라서 페이지가 로딩이 너무 느려요. 근데 네이버 앱은 잘 돼요. 또는 앱스토어는 잘 되는데 왜 내 것만 그런가요? 뭐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거요. 그래서 어떤 짓까지 하시냐면 캐시가 문제인 것 같아서 캐시 설정을 전부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파일 캐시를 다 지우는 작업까지 했대요. 앱 종료할 때. 근데도 느리대요. 근데 사실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 보고 이제 앱을 종료시키면 뭐 메모리가 한 20메가, 30메가씩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다가 자꾸 실행시키면 죽어버린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플레이 시켜놓고 홈 버튼 딱 눌러서 백그라운드로 집어넣는데 동영상이 계속 플레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앱 실행 안 시켜놨는데 계속 프로세스도 쓰고 메모리도 배터리도 쓴다. 뭐 이런 사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막 이러는데 제가 보면 되게 단순해요. 한 가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닥친 개발자들은 아주 미치고 펄쩍 뛰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같아지려는 성격이 있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안 돼요. 그럴 때 제일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구글 문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수만 떨렁만 있다라고 설명만 해놨지 그걸 써야 돼요라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갤럭시 S1, 2, 3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갤럭시 S1, 2, 3는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 방금 그 문제들,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이 함수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토로라 단말은 이걸 안 해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삼성과 LG의 나라잖아요. 걔네들이 만든 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지 모토로라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된다고 고객들이 허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자는 또 밤을 새워 이제 이 원인을 찾아내서 코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문제의 핵심은 사이클 제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의 사이클 제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웹뷰를 그냥 사용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웹뷰에 보면 이제 요런 함수가 있어요. 리즘 웹뷰 타이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큰 핵심인데, 이게 이제 웹뷰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웹뷰를 그냥 만들어 쓰면 지가 혼자서 활성화되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앱이 꺼지고 그러면 비활성화되면 되지.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구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걸 수동 제어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구글은. 그래서 많은 걸 만들어 놓고 많은 걸 수동 제어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뭐냐면, 타이머 같으면 그냥 시간 되면 뭐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 웹뷰의 하부 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화면에 파싱을 해서 화면에 그리고 하는 그 절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움직여요. 타이머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요. 그래서 이걸 포즈시키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속도가 한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이버 홈페이지 하나 로딩 하려는데 3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딩뿐만 아니라 화면도 스크롤 시켜보면 스크롤이 버벅대요.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도만트 모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앱을 갖다 비활성화 시켜 놓으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웹뷰를 제대로 쓰려면 화면이 보일 때는 리중을 시켜주고 화면이 안 보일 때는 포즈 타이머를 호출해가지고 멈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혼자 살아서 펄쩍펄쩍 뛰니까 앱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냥 혼자 살아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폰의 자원을 먹어요. 그리고 앱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으면 유저는 모르잖아요. 이게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배터리도 먹고 네트워크도 써요. 그래서 앱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면 이걸 호출해서 반드시 멈춰놔야 돼요. 근데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요걸 해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매뉴얼에도 이거 꼭 하세요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이거 했는지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물어보러 오거든요. 뭐 블로그를 만든다 이럴 때 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했는지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그러면 리중 타이머 해갖고 웹뷰로 활성화 시켰으면 됐지. 보면 그 사이클 제어에 있는 웹뷰에 온 리중 있고 온 포즈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 하면 타이머로 활성화 시켰으면 모든 게 다 활성화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플래시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플레이어나 그 플래시 플레이어가 웹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서드 파티들이 만드는 거고 웹뷰는 그걸 호출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플레이어들의 활성 상태는 타이머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에 의해서 제어가 되니까 웹뷰 쪽에서는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아니면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웹뷰가 그러니까 앱이 백그라운드로 가는 타이밍에 이제 포즈 타이머를 시켰다고 해서 비디오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멈추게 하려면 또 온포즈라는 저걸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그러면 리중 포즈가 있고 저기 앞에다가 이제 플래그를 하나 해놨잖아요. 저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 타이머의 그 리중 포즈 방식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2.3 이하에서는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안에 이제 그 인트 밸류가 있어서 리중 시키면 플러스 1, 그 포즈 시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캣 젤리빈으로 오면서 그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어요. 플래그로 트루와 폴스로. 왜냐하면 플러스 시키는 방식이면 리줌을 3번 호출하고 포즈를 1번 호출해버리면 리줌돼 있죠.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앱에서도 저렇게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짝이 안 맞으면, 그리고 저 웹뷰의 리중 타이머스, 포즈 타이머스는 글로벌 타이머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포즈를 시켜버린 모든 웹뷰,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웹뷰를 쓰고 있으면 그게 다 멈춰버려요, 또. 그래서 이걸 잘못 써버리면 웹 안에서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이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각각 쓰다가 언놈이 생각 없이 그냥 포즈 안 시켰더니 앱 전체가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개발자들한테 이건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그냥 요것만 호출해줘 라고 그렇게 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타이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한번 쓰고 나면 20메가씩 릭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메모리가 증가해요. 이게 릭인데요, 메모리 릭. 웹뷰는 실제로 이제 웹뷰 코어를, 웹뷰 코어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웹뷰를 띄울 때 기본적으로 한 30메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웹뷰를 하나 더 띄우면 이제 15메가, 20메가씩 계속 잡아먹어요. 근데 디스트로이를 호출을 안 해주면 자기가 잡았던 걸 하나도 해제 안 시켜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자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은 단말들에서는 이걸 안 시키면 앱 10번 띄우고 나면 그냥 뜨다가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사실은
구글에서는 이걸 해줘라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냥 이걸 호출하면 자원을 빨리 해제시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뷰 시스템을 제거하고 나서 이걸 호출하는 게 좋다, 뭐 그 다음에 인터널 스테이트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만 써놨지, 이게 어떤 의미, 실제 이제 앱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또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글로만 써놨어요. 이 내용들은 다 그냥 글로만 써놨어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걸 읽어갖고는 이걸 해줘야 된다, 아니다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방법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샘플을 드릴 텐데요. 그 샘플을 카피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만드실 때는. 일단 좋은 샘플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이제 또 한번 동영상 인프라 쪽에서 또 한번 왔던 내용인데요. 일단 그 안드로이드 ICS 이상에서는 하드웨어, 아까 그 앞부분 세션에서 하드웨어 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드웨어 가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ICS 이상 단말들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반드시 켜야 돼요, 사실은. 나는 하드웨어 가속 안 시키고 싶어. 왜? 난 독특하니까. 뭐 이러고, 그럼 나중에 사장님한테 욕먹어요. 왜 너만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 매니페스트에다가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 액티비티에다가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 하드웨어 가속 부분을 갖다가 true를 안 시켜놓으면 웹뷰는 정상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게, 그 웹 페이지 안에 보면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 동영상들이 하얗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얗게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거나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게 하드웨어 가속을 안 켜놓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웹뷰의 내부에 이제 표현되는 그 컴포넌트들이 정상 동작을 안 해요. 그냥 이것만 해도 일단 적어도 그 웹 페이지 안에 있는 동영상들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동영상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풀스크린으로 보고 싶은데, 그것도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구글 문서에는 구현을 할 수 있는 API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 얘네들이 하이드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공개를 안 해서 티켓으로 가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막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4.4.3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 함수가 어디였냐, 요 비디오 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현 내용을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카피해서 나중에 쓰시면 되죠, 간단하게. 근데 어쨌든 여기 비디오 콜백이라는 걸 넘겨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디오 콜백하고 뷰가 하나 넘어오는데, 실제로 넘어오는 뷰가 이제 요게 이제 비디오가 표시될 뷰예요. 이 뷰를 갖다가 레이아웃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보이고 있는 레이아웃에다가 애드를 시켜줘야만 그 비디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을 안 해놓으면 당연히 풀스크린으로는 동작은 안 하겠죠. 그리고 하이드 뷰 쪽에서도 이제 내가 애드 뷰를 했으니까 리무브 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시키는 부분을 해줘야 되고, 히든, 이제 아까 이 콜백에서 히든이라는 걸 호출해줘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서 비디오가 멈추게 하거나 비디오를 닫아주려면, 그러니까 그 디스트로이에서 이렇게 이제 온 하이드 뷰를 해서 이걸 꼭 닫아줘야 돼요. 이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온쇼 비디오 뷰가 들어왔다고 온 하이드 비디오 뷰가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될 때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가비지 콜렉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자바가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 종료 절차에 대해서 뉴만하고 디스트로이에 대한 거, 딜리트에 대한 절차를 안 해줘도 될 거라고 프로그램에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를 아주 확실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트로이나 메모리 배제하거나 종료하는 절차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베타를 썼으면 베타에 클리어를 안 하면 그것도 전부 메모리 리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덩치가 큰 컴포넌트를 쓰면
디스트로이에서 종료하는 절차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재생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웹앱으로 이제 만들려면 링크를 딱 클릭을 하면 뭔가 이 링크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디오 링크가 딱 들어오면 그건 내가 만든 비디오 플레이어로 다 띄워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URL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URL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요 should override loading URL이라는 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뉴얼에는 그냥 한 줄, 두 줄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가 굉장히 또 복잡해요. 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함수에 뭔가 URL이 들어왔을 때 return true를 하면 더 이상 로드를 안 해요. return false를 하면 로드는 하되 그 창 안에서 로딩이 돼요. 그리고 얘의 슈퍼를 호출을 해주면 로드를 하긴 하는데 새 창을 열어서 페이지를 로드를 해줘요. 그래서 어느 브라우저로 로딩할 거냐고 물어봐요. 슈퍼를 호출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브라우저를 열 거냐고 물어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웹뷰가 로딩을 해서 그 페이지를 보여주게 할 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되게 중요한 함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은 마켓이라고 시작하는 구글 플레이로 접근하는 URL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아무런 처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웹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켓 링크가 있어서 앱을 설치하려고 그 링크를 딱 클릭을 하면 알 수 없는 URL입니다. 그리고 에러가 빵 떠버려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보통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전화번호 딱 클릭하면 이제 다이얼러가 뜨잖아요. 전화번호.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것도 처리해줘야 돼요. 그거 딱 누르면 역시 알 수 없는 URL입니다 하고 에러가 빵 떠요. 그러니까 굶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웰known URI라고 얘기하는 마켓, 인텐트, 텔, SMS, MMS, 메일 투 FTP 이런 거 아무것도 처리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턴 폴스 해주는 게 좋고, 내가 특별한 처리를 해서 이제 웹뷰에서 그걸 로딩 안 시키고 싶으면 리턴 트루 하고 특별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웰known 샘플, 그러니까 이대로 짜시면 돼요. 일단 이대로 짜서 코드 붙이시면 일단 요건 안 먹어요. 일단 기본적인 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웰known URI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아래쪽 이제 구글 HTTP로 된 이제 구글 페이지가 있어요. PC 페이지. PC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패키지를 그냥 구글 플레이 앱으로 된 구글 플레이로 딱 띄워주게 하는 거예요. PCP 페이지 링크를 이제 잡아서 이게 구글 플레이를 띄우는 방법이에요. 세 줄. 요게 이제 요 마켓으로 시작하고 디테일 하면 요 뒤에 패키지 이름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폼 NHN 안드로이드 서치라고 넣고서 이걸 이제 스타트를 시키면,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에 네이버 앱이 딱 떠요. 그래서 설치 버튼이 바로 튀어나와요. 편리하죠. 그러니까 PC 페이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글 페이지가 떴다라는 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설치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에서 액션 뷰라는 이 인텐트 속성을 주면 다 떠요, 그냥. 그러니까 SMS나 메일2처럼 이제 뭔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의 거는 send2라는 저 속성을 쓰는데,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이얼러를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액션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텔이나, 그 다음에 마켓 이런 걸로 시작하는 그냥 URI를 호출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다 띄워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 안에서 그냥 리턴 폴스한 페이지가 로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로드 URL을 시켜서 여기서 넘어온 로드 URL을 시키고 리턴 트루 해줘도 되지 않냐? 네, 됩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이건 서비스를 해본 사람밖에 모르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냥 리턴 트루를 시키면 현재 페이지를 보던 세션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저기다가 로드를 시키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웹 헤더 중에 레퍼러 같은 헤더들이 리턴 폴스를 하면 제대로 붙어서 그 다음번에 이제 리퀘스트에 날아가는데, 로드 URL을 딱 시켜버리면 이전까지
유지하던 세션 정보가 싹 날아가고, 그러니까 레퍼럴 같은 정보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차일드 윈도우를 열었으면 이제 그 차일드 오프너라는 그 윈도우 속성이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 그 속성들 같은 게 싹 사라져요.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거고, 처음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된대요. 통계가 안 잡힌대요. 저희 쪽, 이제 통계 쪽에서. 그래서 도대체 그 안 잡히지라고 이제 그 프로토콜로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 헤더들이 따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생각 없이 그냥 리턴 폴스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따라 나가요. 정말 황당하죠? 황당한데 실제로 동작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밑에 거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세션을 딱 끊고 새 세션을 열고 싶을 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세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턴 폴스 시켜 줘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잠깐 시간이 없네요. 조금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뒤에 그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뒷부분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넘어가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새로 나온 또는 새로 나오게 될, 그러니까 4.4.2, 4.4.3, 4 안드로이드 L까지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워커라운드 부분이에요. 그 워커라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유저 에이전트 이런 것들 세팅이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크래시가 난다. 그러니까 그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 크래시가 난다예요. 그냥 웹을 로딩을 하면, 그러니까 PC 페이지 같은 거 로딩 해버리면 크래시가 나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면 그냥 크래시가 나는 건 잘못 만든 거잖아요. 구글이 잘못 만든 거지만 결국 우리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드 뷰를 아까 해서 이제 뷰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화면이 안 보일 때는 리무브 뷰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화면이 보일 때 애드 뷰를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을 디태치를 시키면 정상 동작하는데 안 보이는 상황에서 디태치를 안 시키면 그 비디오 프레임 버퍼 쪽에서 에러가 나서 그냥 죽어버려요, 앱이. 근데 그거는 캐치도 안 된, 트라이 캐치로 잡을 수도 없는 형태여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보면 플래시도 지원 안 되고 동영상 플레이어의 피커도 안 뜨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뭐 처리 방법 없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회피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자료 공유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웹뷰를 개발하려면 현재의 웹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재의 웹뷰, 그러니까 4.4.2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단말들이 장착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워커라운드를 많이 써야 된다입니다. 네, 더우신데 안 졸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